그때 도전하기를 잘했지. 후회 없는 시도.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거는 한번 또, 예.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제가 학원을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학원을 오픈하면서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다른 분들은 그래요. 제가 되게 학원을 제가 한 4번 정도 확장을 하면서 옮겼거든요. 네. 한 번 이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막 이사도 막 하고 되게 막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신중형이고 네. 안정형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학원 2006년도에 오픈할 그 시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한 30대 32, 셋 이때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남편이 저보다 좀 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어쩌면 제가 생활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학원 강사로 제가 생활을 하다가 학원을 우연히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 결정하기까지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왔었는데요. 교습소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기까지는 굉장히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나요? 생활 때문이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데 네. 학원을 하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기도 아직 어렸었고요. 3살, 4살 이때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안정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외를 일단 제가 2건 정도를 하면서 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 놓고 학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첫 달부터 수익은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방학 중에 7월 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특강도 일단 1명이든 2명이든 특강도 깔고 네. 학년별로 사실은 다 했고 네. 그 당시는 뭐 10시 제한이 크게 없었던 시기여서 뭐 어떤 날은 뭐 12시에 끝나기도 하고요. 네. 그 사이에 뭐 잠깐 뭐 과외를 갔다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되니까 실핏줄이 막 터졌더라고요. 그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학원은 그 오픈하면서 키를 열 때도 감사하게 되고 문을 퇴근할 때도 감사하고 몸은 힘든다 하더라도 힘든 줄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일단은 저는 학원 일을 이제 학생들이랑 평생을 하고 싶었으나 네. 학교 선생님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학원 강사는 저는 그 당시에는 30대 정도면 끝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방 정도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일찍이 시작을 하게 된 거다 보니까 네. 진짜 계속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힘든 줄 모르고 또 수익이 안 났다면 사실 더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그 결과물들도 나니까 너무 네. 감사하게 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여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아기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워킹맘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했는데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원은 기본적으로 같이 양립하기에는 어려운데 그 여자 원장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 저는 그 학원을 이제 하면서요. 네. 아이 2을 더 낳습니다. 총 3명? 총 3명입니다. 네. 근데 남들은 일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애기도 낳고 슈퍼우먼이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셋을 낳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일도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정말 저한테 체력이 없었다면 저는 힘들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바쁘잖아요. 네네. 물론 저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기는 네.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 저는 학교 대표로 네. 육상, 탁구, 제가
스포츠우먼이에요. 그 육상과 탁구는 체력이 필요하죠. 그럼요. 제가 이제 고향이 또 울릉도거든요. 근데 일단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음식을 먹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뛰어다녔고, 네. 어떤 체질적으로 또 건강하게 타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네. 이 정도 일을 하면 병원을 몇 번은 입원했어야 됐다. 네. 근데 사실 저는 1년, 2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몸살 정도? 네. 네, 일단 그런 체력이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아기 키우고 뭐 살림도 처음엔 좀 했었거든요. 둘째 낳고 한 3살 이때쯤부터는 이제 살림을 좀 도와주시는 분도 같이 하셨죠.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치열했거든요. 네. 진짜 잠을 아이한테도 이 아이랑 첫째 있을 때 이 아이랑 같이 놀아줘야 되고, 네. 그럼 저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그때는 제가 교습소였기 때문에 1인 원장이었었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도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면 제가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 4시 이때 이제 잠을 자면 이 아이가 6시 반,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잠을 줄이는 방법을 껴왔죠. 우리 몸도 훈련하면 되는구나.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이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제 일을 끝내고 자면, 이 아이가 저를 깨우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깨지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독하게 저를 이렇게 세워요. 네. 그럼 앉아요. 네. 엄마 이거 좀 해줘. 나 같이 놀아줘. 이러면, 하다가 또 스스로 이렇게 또 스르르 또 눕게 돼요. 네. 또 아이가 또 깨워요. 네. 내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시간 지나면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데 이러기를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하니까 적응이 돼. 좀 적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잠을 한 4시간 전후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는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너네 잠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근데 그 고3 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잠 줄이는 훈련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 어쨌든 원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되려면 체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조금 맡길 때도 제가 출근할 때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엄마도 필요하니까요. 더구나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대구에 사시는데 봐줄 테니까 제발 보내라. 너 힘들다. 네. 안 된다. 다른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 이제 그 책임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잠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뭐 남편도 도와주긴 했지만, 일단은 이 아이가 내가 출근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좀 잠깐 맡기고, 이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실은 많이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원동력은 체력인 거죠. 건강하게. 사실 우리 워킹맘 원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응원의 힘도 좋지만 체력이 더 원장님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두 가지 일을 하려면 체력이 안 되면 두 가지 일이 버겁구나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원장님들은 체력을 잘 기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학간로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과 아니면 또 광진구에 있는 또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원장님들, 정말 제가, 학관노를 알기 전에는,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왠지 전 모르니까요. 네네. 저만 기준이 되니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집에 있어도 휴가를 가도 늘 학원 생각밖에 없거든요. 물론 많은 원장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간노를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원장님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하는 그 열정과 열의대로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제가 그 동네에 한 17년 정도 있게 됐는데요.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희 학원 나름대로 우리 학원에 가면, 이제 베스트 최연숙 가게 되면, 사실 이제 베스트 최연숙 학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원래는 이름을 최연숙 학원을 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 원장님이 주는 안전함이 있잖아요. 안전함. 네. 여자 학생들을 이제 보내기가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안전함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름을 걸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신 분들 계시니까, 저희 네.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 이제 약간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너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름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여자 원장님이 어떤 안전함은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름은 좀 포기하기가 좀 그렇다. 네. 그럼 앞에다가 다른 뭔가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베스트 최연숙 학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름이 좀 길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에서는 최연숙 학원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베스트 최연숙 학원이고 제 이름은 또 좀 더 작게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최연숙이라는 이름이 또 최연숙 학원 가면 이런 걸 보면 그나마 그래도 신뢰하시고 좀 믿고 좀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스트를 가게 되면 기본기부터 찬찬하게 잘 다지고 정말 이 아이를 애정을 가지고 탄탄하게 잘 만들어 준다라는 인식이 있으시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특히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 가면 다 들러리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들한테 사실 10배 정도 이상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더하면 그 아이들은 또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법적인 부분이나 독해적인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아이가 탄탄하게 감으로가 아니라 탄탄하게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저희들 베스트 최연숙 학원에 믿고 맡겨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인터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또 우리 또 최연숙 원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